원일이TV 128번째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 중인 기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앞에 섰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이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비서실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해찬 대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100마디 말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 이해찬 대표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시는 게 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매체가 같은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TV조선이 보도한 이해찬 대표의 육성 전체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하고는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40년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황망하게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도 참 해석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불모지였던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을 이렇게 일궈내시고 서울시 행정을 맡아서 10년 동안 잘 이끌어 오셨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까 참 해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박원순 시장님의 뜻과 그 철학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또 서울시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지금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위로 말씀 전하셨나요?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기자들 질문 똑바로 하세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위로 말씀 전하셨나요?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내부 상황은 혹시 어떤지? 자식 같은 일하고 평소 고인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연락은 언제 하셨었나요? 중간중간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지지자들이 기자가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외치는 소리도 몇 차례 들립니다. 제가 이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이해찬 대표가 버럭 화를 내더라. 40년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더라. 176석 거대 여당의 당대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런 모습 처음도 아니고요. 낯설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기는 했습니다. 동영상 맨 마지막 부분이 잘 들리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해찬 대표가 한 말은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후레 자식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거죠. 배운 데 없이 제풀로 막되게 자라서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홀어머니의 자식에서 유래가 됐고 아비 없는 후레 자식과 같이 사용돼 부모가 없거나 한 부모에서 자란 이들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 태도를 보고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짐작은 해봅니다. 이해찬 대표와 지지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굳이 그 질문을 여기서 꼭 해야 하는가? 사람이 죽었다. 내 40년 지기 친구가 죽었다. 조문하러 온 자리에서 할 질문은 아닌 것 같다. 이 주장일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전화 국민이 몰라서 당황해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 좋은데 이해찬 대표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내 자식한테 써도 막말이 되는 그 말, 전 국민을 상대로 거침없이 내뱉는 거대 여당 대표의 이 태도,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저는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고유는 이해찬 대표의 40년 친구이기 이전에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공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대권 후보였어요. 이해찬 대표가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그 개인적 감정을 취재하러 기자들이 거기까지 간 건 아니다 이겁니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신분이었고 그런데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거예요. 그렇다고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집권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한테 기자는 물은 겁니다. 기자의 질문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럼 기자는 과연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했던 걸까요? 이해찬 대표는 친구의 죽음 앞에 한 나라의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망각했던 건지 아니면 이해찬 대표 역시 동지 프레임, 내 편 프레임에 걸려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은 이해찬 대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고소권에 대해서 당 차원의 사실관계 파악이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거나 논의하자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망자의 명예를 지켜주자였답니다. 빈소를 찾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됐다. 가신 분의 명예를 존중하는 게 도리다. 이 말뿐이에요. 박 시장이 속했던 공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입장을 밝힐 의무, 이 대목을 신용이나마 빈말이나마 언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구동성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거다. 망자의 명예를 지켜주자. 이 말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요.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대로 묻히고 덮일 수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2017년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 비서의 고소장 내용이 아름아름 알려지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시달렸다는 그 성추행의 피해, 차마 입에 담아 전달하기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민망한 내용입니다. 다만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했으니 형사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이거는 맞을 겁니다. 민주당의 태도는요, 지난 4월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총선 전에 발생했지만 선거 이후에 알려진 사건이죠. 이해찬 대표는 사건이 알려지자 곧장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자분과 부산시민, 국민에게 당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번 박원순 시장의 죽음 앞에선 망자의 명예보호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에도 의혹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도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고민하다가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민주당에게는 그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망자 앞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든다 이겁니다. 범여권, 소위 진보 진영의 분위기가 대충 일치합니다. 단 한 명이 공식적으로 조문을 거부했어요. 정의당 비례대표 20대 젊은이인 류호정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오셨는지 다시금 확인한다. 그러나 저는 피해자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리고 조문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란 거는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그 전 비서를 말하는 거겠죠. 시작은 성추행 고통이었는데 이제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고통까지 떠안게 될 피해자를 걱정하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치정만을 얘기하는 동안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폭력을 홀로 감내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대목을 지적하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가해자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피해자가 영원한 가해자로 둔갑을 한 겁니다. 신상털이가 이미 끝났습니다. 2017년 당시 박원순 시장 비서진이라면 17명인데 남성 빼고 20대 여성으로 좁히면 피해자 비서는 바로 특정이 되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파멸시켰으면 내 인생도 스크래치는 나야지. 같은 여자로서 참 교육을 시켜주마. 이런 식의 2차 가해가 심각한데 같은 여자로서 이런 표현을 보면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여성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자, 진영 논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박 시장의 측근들도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례 5일장으로 결정했죠. 노제도 지낼 예정이고 시민 분향소도 설치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추모와 애도의 물결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망한 시장에 대한 애도와 추모에만 열중할 뿐 피해자 개인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어요.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후 정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 시장은 전직 비서가 8일 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니까 극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여성을 조사한 경찰 역시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경찰 수뇌부에 보고했답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요로요로에 다 전파가 됐겠죠. 잘못을 인정하고 시장직을 사퇴하자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왔답니다. 박 시장은 고민스럽고 두려웠었겠죠. 안희정 충남지사가 실형받고 감옥에 갔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정치 무대에서 퇴출되는 그 과정, 그 정치적 부담과 개인적 스트레스, 극도의 중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평생 일궈온 정치적 자산, 그리고 대권의 꿈이 일고에 무너지는 이 현실,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박 시장은 죽어야 부활한다.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 잘못된 길라잡이 역할을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용기가 있었다면 용서를 구할 용기는 왜 없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큰데 유서라고 남긴 그 메모를 보면 주변과 가족,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만 돼 있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결국 죽어야 부활한다라는 이 잘못된 판단, 이걸 한 거 아닐까? 이런 추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당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에게 물은 거예요. 돌아온 답변은 후레자식이었습니다. 당장 앞에서 욕을 먹은 건 질문한 기자지만 진짜 봉변을 당한 건 국민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택한 죽음, 의롭고 자랑스러운 죽음이었을까요? 서울 시민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한 정의롭고 명예로운 죽음이었을까요? 안타깝지만 명예롭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당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자의 질문이 망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라는 이해찬 대표의 지적,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장례식을 놓고 국민이 또 둘로 갈라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도 안 돼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특별시 장례 5일장 어불성설이다. 시민 세금 쓰지 말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입니다. 박 시장은 개인은 극단적 선택으로 모든 걸 끝내자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벌어지는 논란은 서울시와 민주당이 일부 만든 거라고 봅니다. 피해자는 없고 애도와 추모만 존재합니다. 이제라도 냉철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개인의 비극적 결말은 안타깝죠. 애도합니다. 추모합니다. 평생 보여준 시민운동가로서의 공적도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본질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뭘 잘했고 누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국민이 집권 여당한테 묻는 건 바로 이 본질적 문제를 덮고 가지 마라. 이 한마디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태도에서 국민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에게 질문한 기자는 욕을 먹었지만 국민은 함께 봉변과 모욕을 당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일이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